이제 다 된 거죠? 예,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이정헌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익신고자 압수수색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결코 일어났다고 믿을 수 없는 중대 사건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일임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주요 관계자들은 휴가와 개인 일정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조건 버티기만 하면 진실을 가리고 한없이 추하고 추한 그 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함을 다시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권력은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을 세상에 알린 한 용기 있는 공직자에게 칼 끝을 겨눴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명백한 정권 함영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할 책임을 져버리고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법원이 KBS 이사 추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 정상화에 대한 한가닥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법원 또한 방통위가 무리하고 뻔한 의도로 기피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패닉 상태에 이른바 패닉 정권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패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민심을 잃은 정권은 언제나 사정 드라이브를 통해서 반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당장은 국민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권력의 착각입니다. 무리한 수사와 비극적인 정치 보복, 짓밟힌 인권의 현장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보고 기억하고 심판합니다. 2024년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국민 여러분 봐주십시오. 방심위 공익신고자 압수수색과 공영방송 장악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를 외면하고 밀어붙이는 불통의 의료개혁, 헌정사상 최다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최초 국회 개원식 불참 등등 이 모든 일들이 집권 3년 차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보셨을 겁니다. 여소야대의 성적표를 받았으면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고 국회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수장이 강요들에게 전사처럼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총리부터 장차관들은 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 내부에서부터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집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의 이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도 바로 이 같은 윤석열 정권 3년차 공직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일임 방심위는 비판 보도를 틀어막는 천병이 되었습니다. 그런 류일임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일임 민원 사주, 청부 민원의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동생, 재수, 조카, 처제, 동서, 과거 직장 동료, 단체 관계자까지 총동원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 나라가 정권의 모든 권력들이 류일임 한 사람을 지키고 공익 제보자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입니까? 우리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9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낱낱이 파헤쳐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앞서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2차례나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 과도한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택적 수사,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저는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뭐 수십 명이 나와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분들도 뭐 위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딱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양천경찰서에서 지금 8개월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네. 이것이 가장 억울하기도 하고 경찰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언론 노조 등 4개 단체가 처음 류일임 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이 지난해 11월이었잖아요. 네. 네. 그로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네. 양천경찰서에 고발이 3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죠. 1월 18일, 올해 1월 18일에도 또 민원사주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고발을 했고요. 이렇게 여러 차례 고발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경찰서가 손을 사실상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 제보자 탄압하고 입틀막 하고 류일임 위원장은 그냥 그대로 봐주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닐까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동원되는 방식이나 방향이 지금 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준일 지부장께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양천경찰서에 네. 지난 2월 2일 그리고 최근 9월 5일에 참고인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조사하던가요? 2월 달에 조사할 때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질문을 하고 네. 작년 9월 14일 종편 팀장의 보고 내용 그리고 9월 27일 직원이 왜 회피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게시물을 올린 경위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사관은 본인은 수사 의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류일임 씨를 압수수색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8개월, 7개월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민단체와 노조가 함께 양천경찰서 앞에서 그 수사 방치,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기자회견 하고 나니까 바로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거죠? 네, 이번에 네. 갔는데 가서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양천경찰서 수사 담당자가 처음에는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류일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겠다는 어떤 뭐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 수사 의지가 꺾였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누가 그 수사 의지를 꺾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분명히 꺾인 것은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참고인 조사를 지금 최근에 또 받으신 거군요? 네. 네. 이번 조사에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던가요? 이번에 급하게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하자고 해서 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 뭐 다시 좀 조사를 하려나 보다. 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원사주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아하. 그래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것만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수사 의지가 없구나. 이 사건의 본질이 불이익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수사관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청부 민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것도 무혐의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의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서울경찰청은 지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혈안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수사 개시 시점에 서울경찰청장이 조지호 청장이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승진을 했군요. 네.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파견 갔던 분이었고 이후에 초고속 승진을 했네요. 2년 사이에 경무관에서 치안감이 되고 치안정감, 치안총감
그렇게 하고 경찰청장이 됐어요. 네. 이렇게 초고속 승진했는데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회 공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이렇게 줘도 되는가 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에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별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한 수사는 아마 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법정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